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행복한 청소년의 팟빵 마음소리입니다. 예, 오늘이 그 마음소리 팟빵 첫 번째 방송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 방송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희 기관이 하는 일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 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행복한 청소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마음쌤이라는 사업의 실장을 맡고 있는 문현주입니다. 문현주 실장님은 이제 상담사예요, 직업이. 그리고 이제 아동 청소년 쪽에 박사학위도 갖고 계시는 이 분야의 아주 베테랑이고 전문가이신데, 제가 설명드리기 좀 복잡하니까 실장님이 스스로 자화자찬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심리치료사를 25년째 하고 있는 심리치료사입니다. 저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심리치료와 놀이치료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치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쌤 사업에서는 아동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그 사단법인 행복한 청소년의 대표고요. 저는 정신과 의사고 한의사이기도 해요. 처음에 의대, 한의대 이런 거를 들어가기 전에 사대를 조금 다녀서 학교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그런 정신과 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학교랑, 그 다음에 제 이제 전공이 정신과니까 정신과랑 관련한 그런 학교 정신건강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비영리 사단법인인 행복한 청소년을 설립해서 우리 그 아주 훌륭하신 문현주 실장님이랑 같이 학교 폭력, 그 중에서도 집단 따돌림을 해결하는 마음쌤 사업을 주로 한 그 사업들을, 비영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장님, 저희가 왜 이 팟빵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희가 이 팟빵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 사단법인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래서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서 행복한 학창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기 위한 홍보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행복한 청소년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비영리 사업이어서 사실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도 필요하고 또 후원도 필요하고 자원봉사도 필요하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하는 방향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검토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관심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는데 사실은 이 팟빵이 많이 공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미디어가 무슨 신문, 그다음에 라디오, 텔레비전 이런 데서 지금 이제 인터넷 팟빵 이런 쪽으로 막 이렇게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대세 편승해가지고 저희 어떤 사단법인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들을 알리고 싶어서 이런 팟빵을 이렇게 만들고 또 여러분들한테 저희 목소리를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단법인 행복한 청소년에서 보내드리는 팟빵 마음소리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우리의 팟빵 이름을 왜 마음소리로 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실장님이 이제 상담사이시잖아요. 베테랑 상담사이신데, 이제 상담사가 하는 역할,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격려해주고, 그러는 거가 아닐까요? 예. 사람들이 이제 제 직업이 정신과 의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신과 의사니까 말을 굉장히 잘하겠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나 이렇게 말을 잘 많이 하는 직업이 아니고 사실은 잘 듣는 직업이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 우리가 듣는 것이 어떤 것을 듣는 거예요? 그쵸. 마음의 소리? 그쵸. 그 사람 내면에 있는 내면의 소리, 마음의 소리를 이제 듣는 것이 저희 직업이고, 그 마음의 소리를 이제 들을 수 있어야 사람들 간의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기 때문에 어떤 행복한 청소년, 저희 이제 사단법인의 이름이 행복한 청소년인데, 행복한 청소년이 되려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려면,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의 마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송 이름을 마음소리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글쎄요,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아주 더 마음에 드네요. 이 마음의 소리가. 네네. 저희는 뭐 저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청취자분들이 저희 사단법인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를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단법인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사단법인 이름이 지금 행복한 청소년인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바뀐 거죠, 실장님? 우리가 이게 바뀐 지는 얼마 안 됐죠. 예,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사단법인 성모마음이었습니다. 네네. 그 이제 이게 저희 사단법인 유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그 맨 처음에 이제 사대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의대에 가서 정신과 의사가 되고 또 한의대를 가서 한의사가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좀 떠돌아다닌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학교에 이제 관심도 많고 또 학생들의 어떤 정신 건강 또 선생님들의 정신 건강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가 한 일이 뭐냐면 그 중랑구에다가 그 사단법인이 아니고 이제 성모마음 정신과라는 정신과를 열었어요. 정신과를 열고 나서 처음에 이제 제가 많이 한 일들이 학교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무슨 ADHD, 뭐 우울증 이런 것들 이제 강의도 많이 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학교의 어떤 정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또 이제 뭐 2011년, 10년 그 무렵에 이제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그때 이제 정신과 의사들도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그런 이제 활동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저도 그때 꼈었고요. 그래서 학교 폭력 해결하는 이제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사단법인도 만들었고 맨 처음에 만들 때는 그래서 그냥 성모마음 정신과니까 사단법인 이름도 성모마음으로 이렇게 지었다가 나중에 이제 좀 사람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 사단법인 성모마음하고 성모마음 정신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표하는 게 청소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 목표여서 사단법인 이름을 행복한 청소년으로 이렇게 짓게 됐고 이제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 뭐죠, 실장님? 저희가 크게 하고 있는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대안학교와 마음쌤 프로그램, 학교 폭력 중에서도 특히 집단 따돌림 문제를 해결하기 하는 프로그램인 마음쌤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학교 또 학교 폭력 해결 사업 이 두 가지가 이제 저희 사단법인에서 하고 있는 주된 사업인데요. 대안학교는 이제 그 일반적인 대안학교랑은 조금 다른 형태의 대안학교예요. 이제 정신과 질환이 이렇게 조금 심해지면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정신과적인 질환의 조금 문제 중에 하나가 치료가 다른 질환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다가 보면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느라고 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니게 되고 또 그러다가 보면 이제 유급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치료가 되더라도 애들이 이제 그 밑에 학년 애들이랑 학교를 같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뜩이나 학교 적응이 어려웠던 아이들이 더 이제 학교 적응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아예 학교에서 탈락하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어떤 정신과적인 질환에 대한 어떤 부담 그다음에 학교를 또 안 다니는 거에 대한 어떤 이중적인 부담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인생의 어떤 행로가 많이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적인 어떤 질환이 좀 심한 아이들을 위해서 병원 치료랑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이랑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종의 치료형 대안학교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대안학교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하고 있는 사업이 학교 폭력, 그 중에서도 집단 따돌림을 해결하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저보다는 오히려 실장님이 더 잘 설명을 해줄 것 같은데, 실장님,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집단 따돌림 해결 사업, 마음쌤 사업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마음쌤 사업은 학교에도 폭력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언어 폭력도 있고 신체적인 폭력도 있고 따돌림도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 이전에는 왕따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의 관계 폭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이 학교 안에서의 집단 따돌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냥 언어 폭력이나 신체 폭력 이런 것들에 비해서 집단 따돌림이 청소년기에 중고등학교 때에 있던 집단 따돌림의 경험이 성인기에 됐을 때에 가장 그 후유증이 많이 남는 폐해가 심한 학교 폭력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집단 따돌림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였고요.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아마 하고, 예. 그 다음에 콘텐츠에 대한 내용은 실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정신과 의사고, 처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011년인가, 뭐 그때쯤에 이제 대구에 있는 어떤 학생이 집단 따돌림, 뭐 학교 폭력 이런 걸 당하다가 이제 이렇게 목숨을 이렇게 내놓는 그런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쇼킹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전 사회적인 관심이 학교 폭력에 이렇게 주어졌었거든요. 저도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그런 이제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그런 정신과 의사들의 어떤 모임 이런 데서 이제 활동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제 학교 폭력의 가해자, 피해자 이런 아이들이 뭐 정신과나 어떤 상담센터나 이런 데 많이 오게 됐어요. 저도 이제 그런 아이들을 많이 봤는데, 학교 폭력이 이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개인 간에 일어나는 폭력이 있고 또 이렇게 집단화된 어떤 집단 따돌림 이런 형태의 어떤 폭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개인 간의 문제는 비교적 해결이 상대적으로 좀 쉬운데, 이게 집단 따돌림처럼 반 전체가 이렇게 어떤 그 연관이 돼 있는 그런 학교 폭력은 이게 해결이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가 이제 병원에 와서 뭐 우울감, 불안감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을 시키고 또 자기 주장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또 좀 훈련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꽤 많이 좋아졌어도 학교로 또 보내놓으면 그 집단 따돌림 그 구조에서 아이가 벗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이제 어떤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방식, 그게 뭐냐면 이제 가해자, 뭐 피해자 나눠서 피해자는 치료를 하고 가해자는 이제 어떤 처벌을 하고 이렇게 뭐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 이런 데서 뭐 어떤 그런 처벌 수위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또 스쿨 폴리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애들을 이제 계도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뭐 처벌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집단 따돌림이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 어떤 학교 폭력에 해당되는 관련된 아이들을 뭐 정신과로 불러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직접 그 학교 교실로 직접 가서 그 반의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성모마음 정신과에서 이제 치료사들, 뭐 의사들 이렇게 모여서 그때는 왕따 특공대라고 저희가 불렀어요, 이름을. 그래서 왕따를 해결하겠다 이제 이런 이름이었죠. 그래서 왕따 특공대라고 해서 이제 2013년도, 14년도 이럴 때 사업을 좀 해봤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가 아니라 생각만큼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사업을 하게 됐고, 또 되게 운이 좋게도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15년도에는 저희가 아산 나눔재단에서 하는 파트너십 온이라고 청소년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이제 뽑혀서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2015년, 16년 올해까지 이렇게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단법인 행복한 청소년에서 보내드리는 팟빵 마음소리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사업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 마음쌤 프로그램의 이렇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좀 설명을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업 콘텐츠를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그 아산 나눔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 이유가 그 아산 나눔 재단은 그 사업이 좀 혁신적인 내용이어서 우리 그 프로그램 컨텐츠에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 따돌림의 경우에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집단 따돌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지속적이어야 되고 힘의 불균형이 작용해야 되고 고의성이 작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을 때 집단 따돌림이 해결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존의 학교 폭력의 그 해결 방법, 지금 현행의 학교 폭력의 해결 방법은 처벌 위주의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 마음쌤 프로그램은 처벌 위주가 아니라 그 학급 안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균형적으로 맞추고 학급 공동체 의식을 되살림으로써 학급 그 생태계를 건강한 생태계로 만들므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혁신적이다라고 해서 아산 나눔재단으로부터 그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실장님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어떤 핵심적인 단어들을 뽑아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긴 했는데 제가 듣기에도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막 공동체 의식, 뭐 혁신성, 뭐 그리고 예. 뭐 힘의 불균형. 그래서 이제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그 학교 폭력이 어떤 고의성, 뭐 힘의 불균형, 지속성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학교 폭력을 어떤 대표하는 속성들이죠. 거기에다 이제 집단 따돌림은 그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수의 학생들이 소수 내지는 하나의 학생을 이렇게 둘러싸고 이제 괴롭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여서 이제 보통의 학교 폭력보다는 훨씬 더 어떤 트라우마가 심하고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회의 이런 것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집단 따돌림은. 근데 이제 기존의 학교 폭력에 대한 해결 방식이 주로 이제 마치 범죄를 이렇게 해결하는 것처럼 어떤 범인이 있고 피해자가 있고 그래서 이제 범인은 처벌하고 피해자는 좀 도와주고 뭐 이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집단 따돌림은 그렇게 이제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딱 나누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이거는 전체가 이렇게 어떤 연관이 돼 있고 피해자는 명백하지만 가해자들은 사실 아주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따돌림을 당한다. 근데 이제 그 반 아이들이 얘한테 실제로 하는 거는 그냥 안 놀아주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째려보고 뭐 말하면 약간 비꼬아서 말하고 뭐 이런 정도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뭐 1개월, 2개월, 3개월 막 뭐 1년 이렇게 지속되면 사실 그 피해자는 굉장히 죽을 맛이거든요. 몇 대 맞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심리적 피해를 당하는데 가해자들은 그게 어떤 범죄라고 하기가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냥 흘겨봤다, 뭐 안 놀아줬다 이런 걸로 사실 그 아이들을 처벌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처벌 위주의 방식으로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따로 나눠서 피해자들은 진짜 뭐 도와주고 가해자들은 처벌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가해자들을 따로 뽑아내가지고 걔네들 처벌하기도 뭐하고 또 피해자만을 이렇게 도와줘가지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가 조금 이렇게 어떤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개선됐다고 해서 그 어떤 집단 따돌림의 역동 어떤 그런 관계들 속에서 이 아이가 그거를 극복하기는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 전체를 이제 함께 이렇게 어떤 분위기를 반의 분위기를 바꿔주는 이제 좀 심리학적인 용어를 굳이 쓰자면 어떤 아이들 간의 역동, 힘의 관계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이런 이제 치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제 생각을 저희가 했었던 거고
또 이제 학교 안에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고 선생님들이 사실은 교육에 굉장히 전문가고 또 학교 폭력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뭐 많은 경험과 뭐 지식과 노하우들을 갖고 계시는데 대개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 선에서 사실 웬만한 학교 폭력이 해결될 수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공고해진 아주 구조화된 어떤 집단 따돌림 이거는 선생님들의 힘만으로는 좀 역부족일 때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정신과 의사라든가 치료사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외부에서 좀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저희 생각이고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기존의 어떤 학교 폭력에 대한 해결 방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의 해결에서 보통 이렇게 뭐 가해자, 피해자 또 뭐가 있죠? 방관자. 그렇죠. 방관자가 있는데 이제 학교 폭력의 어떤 해결의 키가 누구라고 그러죠? 방관자라고 하죠. 예. 왜 방관자가 학교 폭력 해결에 있어서 키라고 말을 하죠? 아까 이제 제가 어떤 말씀드렸듯이 힘의 불균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비해서 뭐 권력이나 뭐 매력도 이런 거에서 좀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관자 아이들이 조금 더 피해자를 도와주게 되면은 힘의 균형이 피해자 아이 쪽으로 좀 몰리게 되면 균형이 좀 맞춰지는 그렇기 때문에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깨어져서 균형 상태로 감으로써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방관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죠. 예, 맞는 말씀이시고 지금 이제 우리가 뭐 그 탄핵이 조금 전에 이루어졌고 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탄생을 했고 이제 이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보자면 어떤 우리 사회를 이렇게 끌어가는 힘이 언뜻 보면 어떤 정치인들 무슨 뭐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역사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역사를 움직이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민초들의 어떤 힘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의식들이 어느 쪽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입맛에 맞는 이제 그 대리인을 이렇게 선택해서 역사가 그쪽으로 움직여지는 거죠. 역사는 그래서 이제 뭐 위인전 이렇게 볼 때는 마치 뭐 이순신 장군 뭐 누구 세종대왕 이런 분들이 역사를 완성해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민초들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그분들이 선택되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렇게 이제 외부로 드러난 어떤 이렇게 특정인보다는 실제 이렇게 어떤 다수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역사에서도 학교 폭력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그래서 되게 문제가 있어서 이 반에서 학교 폭력이 이렇게 일어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반에 이제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닌 대부분의 이제 보통 아이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해할 수 있는 애가 어떤 반에서는 가해를 안 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반에서는 그냥 또 얌전하게 지낼 만한 애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어떤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가해자 피해자의 어떤 개인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들의 어떤 분위기, 성향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학교 폭력의 어떤 심한 정도, 빈도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폭력을 맨 처음에 이제 막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가해자 피해자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가 이게 실제로 보니까 가해자 피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반의 분위기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대다수의 아이들의 성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보통 방관자라고 부르는데 그 방관자 아이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학교 폭력의 양상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방관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방관자들이 중요한데 방관자들을 어떻게 해서 학교 폭력을 줄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실천적인 대안은 사실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방관자들 중에서 조금 핵심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을 뽑아내서 걔네들을 좀 트레이닝해서 그 반의 분위기를 긍정적인 쪽으로 바꾸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또 도입을 했죠.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행복지킴이 프로그램이죠.
행복지킴이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였죠? 저희 프로그램에서? 행복지킴이 아이들이 일단은 아이들이 자원하는 경우에 처음에 저희가 마음쌤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것인데 너희들의 선생님 혼자 할 수 없고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자원하는 친구들 5명 내지 7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따로 10분 정도 교육을 통해서 방관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 매 회기 끝나고 난 다음에 지난 회기 동안에 너희들이 방어자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했는가라는 거를 물어보고 격려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해서 학급 안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에 그 피해자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 방관자를 이제 방어자로 만드는 우리 이제 그런 이제 그 마음쌤 전체 프로그램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세부 프로그램으로 행복지킴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아이들을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듯이 그런 방관자 아이들이 학교 폭력을 이렇게 지켜내는 방어자로 역할이 바뀌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교 폭력이 내지는 집단 따돌림이 해결되고 이런 걸 좀 경험을 해보셨나요, 실장님? 예,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는 특히 고학년이 되면은 이런 거를 이제 너희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는 말이 저희가 해도 안 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희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해주고 너희는 혼자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격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음쌤 프로그램이 끝나고 날쯤에 아이들과 같이 인터뷰를 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기억에 남는 아이들의 반응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애들이 정말로 안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깜짝 놀랐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이 선한 영향력. 내가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애들이 나의 행동과 말이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굉장히 놀라워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것들을 느꼈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멋있는 이제 표현을 잘 못하지만 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친구를 도와줘서 너무 행복했다, 즐거웠다, 좋았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마음쌤 프로그램이 집단 따돌림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그 안에 세부 프로그램으로 행복지킴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그 행복지킴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마음쌤 프로그램이 그 방관자를 방어자로 바꾸는 그 행복지킴이 프로그램만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 청취자분들이 있을까봐 조금 걱정이 되는데 실제 저희 마음쌤 프로그램의 이제 어떤 전체적인 구조,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실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게 오해가 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마음쌤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는 마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집단 따돌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는 반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마음 교실 프로그램이죠. 예, 마음 교실 프로그램입니다. 이 교실 프로그램이 프로토콜이 12회기의 컨텐츠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12회기 프로그램이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이제 12회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반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바꾸는 거죠.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인식, 그 다음에 뭐 용서하는 방법, 친해지는 방법, 뭐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실제 이제 그냥 단순히 교육이 아니고 애들이 이제 실천적으로 참여하게 해서 뭔가 그런 체험들을 하도록 하는 거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처음에 초기에는 아이들이 집단 따돌림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냥 장난은 폭력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인식,
부분이 들어가고요. 실제로 이제 그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칭찬해주기, 그 다음에 서로의 그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방관자, 가해자, 피해자 및 방관자의 입장에서 역지사지 해보기, 배려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 좀 다른 학교 폭력 프로그램하고 좀 차별점이라고 하면 실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회기가 4회기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학급의 독특한 그 따돌림 상황을 직면해서 통찰하는 방법이 있고요. 분노 조절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과와 용서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사과와 용서하는 회기를 갖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반 전체 분위기를 바꾸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집단 따돌림 상황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담임 선생님이 가벼운 상황은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해결할 수 있는 담임 선생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담임 선생님도 노력을 해봤지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상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 담임 선생님께서 많은 좌절을 겪으시고 무기력해져 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따로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담임 선생님과 우리가 12회기 프로그램에 정말 코 세라피스트로 같이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담임 선생님에게 주도권을 쥐어주고 이 담임 선생님께서 학급을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 통제력을 우리가 키워주고 담임 선생님께 그 상황을 이렇게 양도하고 이렇게 나오는 프로그램, 즉 담임 선생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이 이제 부동산에 좀 능해가지고 뭐 양도라는 단어를 갑자기 쓰시는데.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반에 들어가 보면 집단 따돌림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공고해진 그런 반에 들어가 보면 선생님들이 많이 지쳐 계신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는데도 잘 안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이제 많이 지쳐 계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일종의 권위 같은 것도 많이 떨어져 있고 말도 더 안 듣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는 뭐 12회기를 한다고 해도 2달, 뭐 2달 반, 뭐 길면 석 달 이런 정도 하고 이제 저희는 나오는 거고 결국은 그 반을 이끌어가는 거는 이제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어떤 그 제자리에 잘 서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어떤 이 프로그램의 성패에서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을 많이 저희가 이제 격려도 해드리고 또 이제 그 좀 아이들 사이에 이렇게 힘든 문제 또 말썽장애 아이를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코치도 좀 해드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너무 전면에 나서면 사실 안 좋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선생님이 그 권위가 회복되도록 이렇게 선생님들을 많이 이렇게 참여시키고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것이 이 프로그램을 성공시키는 굉장히 관건이라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생님들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곁들여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 교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내지는 집단 따돌림이라는 것이 이제 하면 할수록 사실은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떤 사회의 문제가 학교 안에서 투영돼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또 작게는 이제 가정의 문제가 아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해서 어떤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아이들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바뀌어야 될 그런 경우들이 많고 또 부모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을 모아놓고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양육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죠. 또 이제 저희가 하다 보면 이제 반 전체의 분위기를 저희가 이제 좋게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면 어떤 개인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ADHD 문제가 심하다든지 무슨 뭐
너무 어떤 충동적이라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뭐 상담 치료나 정신과 치료를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단 따돌림이 일어나는 어떤 반의 어떤 분위기를 바꾸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행복해지게 하는 거의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전체적으로 마음쌤 프로그램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마음 교실, 뭐 선생님 지원하는 프로그램, 또 힘든 아이들을 치료하는 프로그램, 부모님을 돕는 프로그램, 플러스 조금 전에 이제 길게 얘기했던 그 방관자를 방어자로 만드는 행복지킴이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가 어우러져서 그 학교 폭력 그 중에서도 집단 따돌림을 해결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집단 따돌림 해결 마음쌤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어떤 지역사회 문제들도 저희가 조금 개입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 어떤 저희 사업들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2부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그 학교 폭력 문제가 단순히 학교 한 기관에서만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요. 지역사회의 협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지역사회와 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들, 자원봉사자들과 그 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인한 이제 그 피해 아동들을 멘티로 뽑아서 대학생과 그 멘티 학생들을 그 한 달에 두 번 정도 만나서 서로 이제 이야기도 나누는 그러한 프로그램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이제 그 대상자가 꼭 학교 폭력 뭐 피해 아동들만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멘토링이 필요할 것 같은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제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돕는 프로그램으로 좀 확대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평화맘이라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 뭐 요즘에 이제 상담 선생님도 생기고 또 뭐 사회복지사들이 교육복지사라는 직책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 또 선생님들이나 뭐 스쿨폴리스 여러 역량들이 학교에 이제 동원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어떤 상담 역량은 사실 그렇게 뭐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평화맘 프로그램은 뭐냐면 이제 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둔 엄마들을 저희가 교육을 해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도 엄마들이 직접 하고 또 간단한 어떤 일종의 상담이랄까 멘토링 이런 것도 엄마들이 직접 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도록 엄마들을 교육시켜서 이제 학교의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사업으로 평화맘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행복 도미노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죠. 행복 도미노 사업이요? 예, 행복 도미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 평화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학교 자체만으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안에 그 부모들의 인력을 이제 활용하는 게 평화맘이고요. 하나는 또 저희가 느낀 거가 뭐냐면 우리 마음쌤 프로그램은 한 학급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한 학급으로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 학급에 들어가면 그 학급만 좋아지지 전체적으로 학교 폭력의 문화는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행복 도미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한 학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학교 폭력에 대한 문화를 자체를 바꾸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저희가 마음쌤 프로그램이나 다른 여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 지금 행복 도미노 프로그램은 학생들과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학교 폭력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학생들로부터 아이디어를 구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구현해보는 그러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복 도미노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종의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학생들의 동아리를 저희가 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의 문화를 이렇게 바꿔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의 문화 운동을 하는 어떤 역량을 키워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나중에는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사회의 어떤 문화,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이제 일종의 소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기대를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말이 너무 장황했는데 첫 회에서 좀 딱딱하게 저희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듣다가 지루하시면 이제 좀 건너뛰시면서 대충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팟빵을 계속해서 진행할 텐데 하다가 저희 기관이 좀 궁금하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셔가지고 저희 요 내용을 좀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 여기가 요렇게 하는 거구나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가 1부 순서고 2부에는 이제 저희 이 마음쌤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하신 어머님이랑 같이 마음쌤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부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행복한 청소년에서 보내드리는 팟빵 마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이정국이고 저는 문현조입니다.